안녕하십니까. 2018년도 5월 27일 일요일 주일날입니다. 저녁 6시 반 하노이 시간 베트남 넥스트의 황기선 원장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지금은 두 가지 뉴스를 연이어서 잠깐 말씀드릴 예정이에요. 첫 번째는 프라이시 파워에 대해서 비싼 전력, 전기값이 비쌉니다. 누구에게 비싸느냐? 이 가난한 일꾼들, 노동자들에게 비싼 것입니다. 여기 사진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노동자들이 이렇게 바닥에다가 식탁도 없군요. 낡은 방 하나입니다. 보통 원룸이 이렇게 살아요. 노동자들의 방입니다. 공장이나 어떤 이런 노동자들이 많이 일하거든요. 다 지방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에요. 하노이 사람들은 노동을 잘 안 하고요. 지방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사람들이 하노이나 또는 기타 도시, 근방 도시나 호치민, 공단에서 이런 이제 노동자 일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데서 살고 화장실도 공동 화장실 씁니다.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열악한 이렇게 식사하는 거 보세요, 그죠? 생활을 하는데요. 문제되는 것은 여기 선풍기죠, 선풍기. 보셨죠, 이제. 그래서 전기값이 비싸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베트남이 굉장히 롱서머입니다. 특히 올해 this year라고 했는데요. 작년에 2017년도에도 더웠습니다. 근데 하노이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여름이 점점 옛날보다 점점 길어지고 더워진다는 느낌을 얘기합니다. 굉장히 혹독한 여름입니다. harsh and long summer. 이런데 이 전기가 비싸서 에어컨을 못 쓰는 거죠. 에어컨이 아마 이 방에 설치되어 있을 것 같지도 않아요. 보십시오. 전기세가 보면은 이 오른쪽에 보이는 거 이게 영수증 보이시죠? 이게 저희 집, 제가 살고 있는 집의 전기세 저번 달 거 나온 것입니다. 저희 가족이 지금 저하고 한두 명 빼고는 다 한국에 잠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저는 주로 밖에서 생활을 하니까 낮에는 전기 쓸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적게 나온 겁니다, 굉장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기세가 얼마나 나왔느냐, 저번 달에 여기 보시면 153만 7,643동 나왔습니다. 그죠? 이게 동을 읽겠습니다. 베트남에서 동. 이것은 한국 돈으로 하면 한 8만 원 정도예요. 근데 제가 보통 가족이 있고 좀 이렇게 여름에 에어컨 좀 틀고 낮에 좀 이렇게 좀 움직이고 그러면은 하루에 한 20만 원 나옵니다. 20만 원 정도. 15만, 17만 원, 20만 원 여름엔 나오고요. 겨울엔 좀 덜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안 쓴다 하더라도 한 10만 원 쓴다고 가정을 하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 월급이 한 40만 원 받는다고 쳐요. 많이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4분의 1을 전기세를 내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어렵다는 것이죠. 이제 한 1,000만 원 번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는 심지어는 1,000만 원까지 아니더라도 뭐 한 500만 원 번다는 사람 에게 부자들에게는 10만 원, 20만 원 또는 50만 원까지도 아무것도 아니죠. 이 사람들에게 50만 원도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전기는 반드시 필요한 건데 최근 들어서 반드시 필요해진 거죠. 반드시 필요한 건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더 부담이 된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보면은 이거는 최근 전기 사용량이 급증한 것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노이에 특히 대도시에
베트남에 보면은 시골에 이렇게 가면요 전기를 거의 안 씁니다. 뭐 제가 이렇게 여행 다녀보고 하면은 저 시골 같은 데 가면은 산골 같은 데 가면은 동네에 밤에 보면은 전기 그 백열 전등 하나만 딱 틀어놓고요. 나머지는 깜깜합니다. 예를 들면 에어컨 같은 건 구용할 수도 없고요. 필요도 없고요. 선풍기도 거의 필요 없죠. 바람 잘 통하고 앞문 열고 뒷문 열어놓으면 여름에도 뭐 이렇게 견딜만 한 거죠. 여기는 뭐 모기 그런 거 걱정 안 하더라고요. 모기 저희 한국인들은 모기 많이 물리는데 이 베트남 분들은 별로 모기에도 아마 그 저항성이 있나 봐요. 이러다 보니까 최근 근데 도시화가 급격히 되면서 이런 이제 그 밀집화되면서 전기 사용량이 갑자기 급증하게 된 것이고, 그죠? 이 노동자 이런 분들도 전에는 전기가 필요 없었는데 고향집에 있었을 때는 도시로 오니까 도시가 찜통이죠. 도시가 찜통이다 보니까 필요하게 된 건데 버는 돈에 비하여 너무 돈이 센 거죠. 전기세가 높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 동생들 돈은 붙여줘야 될 텐데 자기도 좀 이렇게 좀 쓰고 그게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이제 사회적으로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아직 전력량이 부족해요. 발전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껴서 써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력 사용량을 통제하는 거 수단으로서 이제 그 가격으로도 많이 이렇게 하죠.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여기 보세요. EVN 한우 영수증 보면 EVN 한우라 그래 있죠. 여기 보세요. 오른쪽에 EVN이 여기 한국으로 얘기하면 이게 한국전력공사 똑같은 겁니다. 이 전력공사가 이제 이런 일들을 통제하지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래서 베트남에서도 이거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실은 원전을 좀 건설하려고 애를 썼는데 저 남쪽 뭐 닝투엔성이라든지 이쪽에다가 원전을 건설하려고 시도했었는데 다 실패했죠. 원전이 가장 싸지 않습니까? 발전 그 단가가. 그리고 근데 실패하는 바람에 화력 발전은 근데 또 대기 오염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것도 주저하고 있고 그래서 또 그러다 보니까 대체 에너지라고 그래갖고 리뉴어블 에너지에서 청정 에너지, 태양 에너지, 뭐 풍력 에너지, 태양 에너지는 태양광 에너지, 태양력 에너지 뭐 이렇게 갈리죠. 풍력 에너지 이런 것들을 많이 추진합니다만은 역시 그것도 괜찮죠. 쉽지가 않죠. 발전량이 단가가 높습니다. 높고 효율성도 좀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미스 링의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미스 링이 아마 이 여성인 것 같아요. 여성이 이제 항의한 거죠. 왜냐하면은 시골에서 올라가 이렇게 방 한 칸 이렇게 겨우 앉아서 살고 있는데 너무 비싸서 이거 전기를 쓸 수 없어서 집주인에게 항의했어요. 얘기했습니다. 이거 왜 이게 비싸냐? 살 수가 없다고 했더니 집주인 얘기가 뭐라고 하느냐? 집주인이 he said 나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다른 집주인들도 다 그렇게 한다. 무슨 뜻이냐? 더 비싸게 받는 거예요. 여기 이런 쪽방이죠. 쪽방에 사는 노동자들에게는 전기세를 일렉트리컬 비를 더 비싸게 받는 겁니다. 훨씬 높게.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다 그렇게 해. 만약에 뭐 계속 그렇게 불평할 거면은 야 차라리 너가 네 집 사서 살지 왜 남의 집 와서 살면서 말이만 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젊은 여성이 좌절감에 빠지는 거죠. That's how it is here. I have to accept it. 여기에서는 이렇게 다 이런 식이다. 내가 뭐 이렇게 순응하고 살아야지 내가 별 수 있어?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 베트남의 이제 특이한 문화인데요. 사실 이건 불합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가난하고 쪽방에 사는 노동자가 작은 월급으로 겨우 연명하는 경우라면은 얼마나 장해요, 그죠? 이 여성이 무슨 노래방 나가는 것도 아니고 몸 파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든지 정직하게 살겠다는 건데 이런 여성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히려 비싸게 더
부자들이 더 싸게 또 웨이트를 싸게 내고 이 사람들은 더 비싸게 내고 하는 것이. 그럼 왜 그러느냐? 이 불합리한 건데 누구든지 이거 받아들일 수 없는 건데 베트남에서는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이고 이런 참 어떻게 보면은 모순, 특히 이해할 수 없는 외국인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회 이 정의가 없다고 표현될까 무슨 뭔가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제 경험을 중에 오늘 겪었던 일을 아마 사례로 말씀드리면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저기 슈퍼에서 1층 저희 아파트 1층에서 뭐 하나 사려고 내려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건을 사서 이렇게 카운터에 올려놨습니다. 줄 서갖고 그죠? 우리는 줄 잘 서니까. 근데 어떤 아줌마가 내가 물건 딱 그 판매대 그 계산대 올려놓은 거 보고서도 한 4, 50 먹은 아줌마가 뭐 이렇게 물건 하나 들고 오더니 제 앞으로 쓱 오더니 제 얼굴을 한번 쓱 본 다음에 자기 물건을 갖다가 제 앞에다 탁 놓는 거예요. 얼굴 표정이 하나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먼저 계산하는 거죠. 새치기 하는 거죠. 당당하게 합니다. 제가 외국인인지 알면서도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거기 계산대에 있는 계산대 그 판매원 하는 그 캐시어 그 회계원 아가씨가 그것도 보더니 그 제 거를 먼저 계산을 해주더라고요. 이 사례가 이제 여기 이제 그 베트남에서 많이 겪는 일 중에 하나인데 이 최근에 했던 일을 설명해 줍니다. 여기 40, 50대, 60대 이 사람들은 하노이 사람들은 호치민은 좀 그런 거 없어요. 하노이가 제일 심한데 또 지방에 또 가도 그런 거 별로 없어요. 하노이가 제일 심한데 이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아줌마 이거 얼굴 이렇게 제가 빤히 봤어요. 그래도 얼굴 표정 하나 안 변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거죠. 뭐 내가 찔러보는 거지. 뭐 다른 사람이 줄 서 있든 말든 내 앞에 먼저 나보는 거야. 뭐 내 맘대로 하는 거지 뭐 어때? 누가 물어가 경찰도 없는데 뭐 여기 공안 없잖아. 공안이 그거 갖고 앉아보니까. 그래서 내 거 먼저 계산해 주면은 좋은 거고 또 판매원이 뭐 그냥 원래대로 해주면은 원래대로 해서 그 내를 먼저 계산 안 해줘도 뭐 찔러본 거니까 상관없는 거고 그죠? 그러한 게 있습니다. 뭐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아주 이상한 그런 것이 아직까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른 베트남들 배운 좀 베트남인들 최근 젊은 베트남인들 방금 말씀드렸듯이 회계원이 그 상황을 보고서는 제 거 먼저 해줬죠. 되게 그렇습니다. 여기 보통 보니까 20, 30대 젊은 사람들은 하노이의 자기네 베트남인들 40대, 50대, 60대 베트남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를 질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꼭 그 사람들을 안 해주고 뒤로 이렇게 밀어서 해줍니다. 그래도 또 그렇게 하면 또 이 사람들이 킥소리 나고 조용히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다른 뒤쪽에 줄 서 있는 베트남인들이요. 그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해요. 그 누구에 대해서 그래서 싫은 소리 한다든지 뭐 왜 너 뺏어치게 하냐는지 뭐 불평하는 소리 한마디 없습니다. 베트남의 특이한 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호치민의 사례입니다. 호치민은 더 문제가 심각하네요. 왜 그럴까요? 호치민은 좀 더 자유로운 도시인데 DM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DM이라는 여성은 남편과 같이 탄빙 인더스트리얼 존에서 탄빙 공업지구에서 맞벌이를 합니다. 맞벌이를 하는데 한 달에 한 400불도 못 법니다. 베트남 동으로 하면 한 800만 동밖에 못 벌어요. 이상해요. 사실 제가 알기로 맞벌이 하면은 그래도 한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 한 사람이 300불씩은 벌어서 플러스 300불 하면은 600불은 벌 것 같은데 왜 여기 이 부분은 아기가 있어서 그런가? 왜 이렇게 못 버는가 모르겠네요. 아마 아기가 어려서 부부가 와이프가 풀타임을 못하고 파트타임으로 일하나 보죠. 어쨌든 이런 경우니까 조그만 아기가 있으니까 얼마나 덥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러한 with the new price 가격이 또 올라간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돈이 더 올라갔습니다. 부담이. 이렇게 되니까